쿠팡 관련해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김범석 쿠팡 의장이 서면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청문회 이번 청문회에서 불출석하겠다. 쿠팡의 행태. 뭐 저는 사실은 그 제국주의 시대 동인도 회사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쿠팡 관련돼서 전임 을지로위원장일 때도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네. 이번에도 이제 쿠팡 문제가 터지자 이제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하러 가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또는 그 전에 만났던 쿠팡 계열사 사장들은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결정 못한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쿠팡 잉크라고 불리는 미국 법인의 의장인 김범석이 다 결정한다는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쿠팡의 매출과 이익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쿠팡이 우리나라 업체라고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책임 안 지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도 그렇고 택배 관련돼서 기사분들이 과로사하거나 사망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입점 업체들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챙겼던 그것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무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또 안 나오겠다 하는 것도 역시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돈을 쫓다 보면 잘못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지적하고 언론이 지적하고 정치권이 지적을 하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막 나는 안 하겠다 뭉개고 이런 회사들을 글쎄 무슨 소규모 회사들은 뭐 그 기업주의 어떤 마인드가 뭐라 그럴까요? 뭔가 좀 모자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쿠팡 같이 대한민국에서 40조라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내는 그런 유통기업에서 그리고 수만 명의 어떤 근로자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그랬던 적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게 보면은 완전히 또 없진 않아요. 유사한 행태가 대기업들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빵 만드는 예. 회사가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집단 소송제라든지 또는 징벌적 손배 제도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실 것 같고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애플이 아이폰 관련해서 배터리 게이트가 터졌을 때 네. 미국 소비자들이나 유럽 소비자들에겐 충분히 보상을 해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는 거의 보상 안 해줬어요. 안 해줬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은 집단 소송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서 네. 소송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소송이 들어오면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기네들이 다 충분한 보상을 합니다. 아 변호사비로 그냥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고 이미지가 깎이느니 네. 물어준다. 네. 소비자를 보호한다. 보호한다. 그거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해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 유출만 해도 네. 뭐 KT부터 시작해서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롯데 무슨 신한 뭐 쿠팡 계속 벌어져도 이 대기업들의 경영 방침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네. 그래봤자 조금 있으면 조용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비자들은 뭔가 할 수 있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뭉개고 가는 거죠. 쿠팡 입장에서도 190억인가요? 미국 정계 로비로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돈이 더 싸게 먹힌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만약에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손배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 이걸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뭔가 좀 배상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경영 방침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대통령님도 지적했다시피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제도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와서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둔 적도 없었고 사실은 근데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를 무시하는 행태를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진행한 결과가 오늘의 쿠팡 사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편에서는 네. 그 쿠팡이 강조하는 그 새벽 배송 이런 게
어쨌든 뭐 직장인들이나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네. 이 부분을 많이 주장들 또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쪽 새벽 면에서는. 배송을 하더라도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착취하고 과로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도 문제인데 음. 무슨 물건을 택배차에 싣기 위해서 분류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담을 전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거고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본인들이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 거고 발생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즉시 뭔가 입장이 나오고 뭐 보상책이 마련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잘 안 한다는 거고 또 입점 업체들 깔아뭉개면서 PB 자사 제품 팔고 이런 행태도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그건 계속 반복하고 독과점 있거든요. 위반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시정할 만한 법과 제도가 아직 없어요. 미비하다. 미비해요. 예. 원래 의지로 위원장도 오래 하셨잖아요. 을지로 위원장 2년 임기했죠. 그때 저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가맹 사업의 경우에 가맹점주와 가맹 본점 간의 협상권 부여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가맹점법은 최근에 통과됐는데 온풀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 손배나 징벌적 손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가 꾸준히 발의하고 있는데 항상 그때마다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됐거든요. 근데 맨날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이런 행태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 저는 사실은 그 가맹점법 통과될 때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저 법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필리버스터를 투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더 황당한 게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전원 찬성 버튼을 눌렀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제 지인분이 그런 치킨 그 가맹 사업을 했었는데 한 20년 전에 그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식용유죠. 뭐 요새는 올리브유라고 하고 그리고 그 치킨하면 무를 이렇게 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본사에서 그런 식용유나 무를 시중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10,000원이면은 비싸게 3만 원, 4만 원에 파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그것을 전량으로 다 사는 게 아니라 한 60%, 70%만 사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마트에 사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닭 튀기는 양이 다른데 하고 이에 비해서 기름을 적게 쓰잖아. 그거를 다 슈퍼바이저가 와서 체크를 하고 뭔가 본사와의 계약을 어긴 것으로 해서 이제 가맹 계약이 해지되는 그런 좀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고 그래서 가맹사업법을 통해서는 이 가맹점주하고 본사가 협상할 수 있게 협상 테이블에 좀 나오라 그러면 가맹본사가 좀 나와서 얘기도 좀 들을 수 있고 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화가 나니까 그 가맹섭을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가격이 뭐 10%도 아니고 어떻게 2배, 3배 비쌀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을 하신 분들도 다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래서 간판도 다 바꿔야 됐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게 그런 어떤 그 가맹 사업법이 그때 그게 20년 전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 이제 그 법안을 본 거죠. 그 법안 추진하셨을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아니 그래서 사실 굉장한 저항이 있었을 텐데요. 윤석열 정부 때가 제가 을지로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때 본회의까지 올리는 데는 성공했어요. 네네네. 본회의까지 올리는 데까지는 막 밀어붙여가지고 올렸는데 네. 이제 그때 윤석열의 방침이 뭐였냐면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은 법은 다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본회의였어요. 그때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맹점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 동의 없이 제가 원내수석일 때 밀어 올렸던 법이거든요. 이거는 통과시켜도 거부권 행사가 된다라고 해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지만 표결을 안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거부권의 대상으로 주목됐던 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필리버스터까지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서는 다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거부권이 사실은 가맹점법이란 이 법의 역사를 보면 2에서 3년 늦춘 거예요. 국민의힘도 전원 찬성하는 이 법을. 근데 제가 볼 때는 을지로 위원장 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사업자들의 공격도 좀 당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뭐 많이 받았죠. 그때 그죠? 뭐 경제신문들에서는 네. 을지로위원회를 완전히 표적 삼아서 뭐 칼럼 쓰고 비판적 기사 쓰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직접적인 그런 공격도 좀 있으셨죠. 마타도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 좀 비판을 경제지로부터 굉장히 많이 받는 의원 중에 하나였죠. 경제를 망치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프레임 씌워가지고 또 많이 받고 그랬죠.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쿠팡이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정보 유출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1조 6,350억 원 규모의 어떤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상 얘기하니까 바로 또 쿠팡이 보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보상은 보상인데요. 네. 경영 방침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앞으로 경영을 하겠습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김범석 아나무인이고요. 국내 계열사 사장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김범석이 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보상 지금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전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고 그분들이 파는 물건을 믿고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상은 보상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문회 출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영 방침을 대대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면 쿠팡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몰라요를 외국인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역이 안 아무것도 몰라요의 취재 발언을 한 막 30분씩 얘기하더라고요. 장하게. 이것도 뭔가 좀 쿠팡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국회에서 사실은 그런 상임위 질의를 할 때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있죠. 과거에 보면은 이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네. 국정감사 임박해서 막 바꿔버린다든지 이러면 신임 장관이 나와서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외국인까지 이렇게 외국인까지 동원한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예. 보통은 기업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정보 확산도 빠르고 국민 정서가 굉장히 그 어떤 국정 운영에 영향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기업가들이 저런 식으로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는 하질 않는데 사실은 제가 요새 좀 느끼는 것은 이런 정말 뭔가 윤석열 정부가 떨어뜨린 그 국정의 격, 정치의 격이 정말 떨어지면서 저런 다국적 기업가들도 대한민국과 어떤 대한민국 정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뭐 제가 봤을 때 쿠팡도 뭐 믿는 구석이 있을라나?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전례가 없는 태도고 아시잖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도 다 부르면 나옵니다. 그렇죠. 다 나오고 웬만하면. 근데 이제 삼성도 그렇고 뭐 이제 이러한 어떤 정치권과 관련된 비리가 전반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뭐 말도 받고 모두 받고 했는데 요새는 뭐 금 거북이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을지로 위원장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가슴이 또 아프네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이런 가맹 사업자 관리법 그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20년 전 사례를 얘기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아요. 가맹사업법이 논의된 것도 이게 개정돼야 된다고 논의된 것도 꽤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본회의에 올렸는데 정말 황망했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통과되고 국민의힘은 다 전원 찬성하는 거 보고 제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때 그렇게 거부권 행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법인데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나서는 다 찬성. 괜히 그냥 가맹점주들만 2 내지 3년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퇴행적 세력이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뿌듯하셨겠어요. 좋았죠. 예. 다행이다 싶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법이 이렇게 통과된 거 보고 왜냐하면은 그 가맹 사업자들이 엄청 이거에 대해서 반발했거든요. 이거를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막대한 금권력을 동원해서 정말 로비를 해서 어떻게 하든 그 여론을 만들어서 막았을 텐데 야, 이 민주당이 제가 이제 그 법안까지는 다 못 봤는데 통과될 때만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저력이 있다. 저렇게 엄청 두드려 맞았을 텐데 야, 저거를 그냥 전 좀 그때 딱 효능감을 느꼈어. 아니 나경원 때문에 이게 찾아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뭘 반대했나 그랬더니 나경원도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이런 법안을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맞아요. 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상인들의 정말 한 표 한 표가 중요할 텐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것을 두고 반대 필리버스터를 해서 그래서 표결은 다 찬성했잖아요. 하여튼 저는 사실 그거 통과될 때 이게 참 어려운 기득권을 민주당이 그래도 주도해서 깼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찬성했다는 것 자체도 이게 사실은 법이라는 게 인식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론을 바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야 이거는 아무리 사업자들이 신문에 내고 뭐 하고 나라 망한다고 해도 이건 해야 돼. 그런 거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 법안 만들고 욕먹고 또 가서 토론하고 이러한 힘든 과정을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정말 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좀- 가맹점을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후원금을 내도 가맹 사업자들이 많이 주겠죠.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사리사욕 없이 공익을 위해서 했다. 그리고 정치가 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박주민 의원이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 네.